미국에서 한국 치킨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는 유명 레스토랑 전문지인 QSR 매거진에 미국 내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표 K치킨 브랜드로 소개되었는데요. QSR은 3천억 달러 규모의 레스토랑 업계 정보를 다루는 인기의식 전문 매거진으로 1997년에 발간되어 현재 북미에서 식당 운영자가 읽어야 할 잡지 14선에 꼽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죠. 이들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 K-팝에 이어 한국 문화의 유명세를 이끄는 K-푸드의 대표주자로 BBQ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 처음 진출한 2007년부터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며 일찍이 K치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었죠.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 올리브 치킨, 시크릿 양념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언급하며 현지 치킨과는 다른 BBQ만의 특별한 소스를 소개했는데요. 또한 황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점, 그리고 트렌드와 지역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성공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BBQ는 한국식 치킨 맛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재료를 한국에서 공수하는 동시에 현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빠른 픽업이 가능하도록 그랩앤고 시스템을 도입했었죠. 그 결과 현지에 최적화된 매장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현재 BBQ는 뉴욕을 포함해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하와이 등 미국 내 주요 지역 포함 18개 주에 진출해 있는데요. 또 22년 이후에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BQ 치킨 USA의 CEO 김영봉 대표는 최고의 맛과 서비스 추구하는 브랜드 철학과 더불어 패밀리의 사장님들에게 제공하는 2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현지에서 BBQ가 인지도를 얻는 이유라고 설명했죠. 이뿐만 아니라 최근 BBQ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전문지 마쉐드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K치킨의 대표 브랜드로 소개된 바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유명 방송사 폭스뉴스의 플로리다주 폭스35 올란도에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K치킨으로 보도되었고, 작년 7월 글로벌 외식 전문지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발표한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중 5위를 차지하며 미국 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최고만을 제공하겠다는 BBQ의 고집이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의 대명사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말했는데요. 이어 K푸드의 선봉장으로서 한국 음식뿐 아니라 한국 문화로서의 치킨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K푸드뿐만 아니라 K브랜드의 파워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최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OTT의 전성시대인 만큼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등 OTT의 확산과 맞물려 예전보다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죠. 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의 호평이 쏟아지며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에서는 넷플릭스 인기 톱10 콘텐츠 중 무려 6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특히 방영 후 2년여가 지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가 아직도 사랑받고 있죠. 일본 내에서도 자국 작품이 한국 작품에 못 미치는 데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 오래이며, 왜 일본의 드라마가 후퇴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를 인기와 퀄리티 면에서 크게 압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비교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서적을 출간해온 일본인 작가 후지와키 구니오 씨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 이후 속속 설립된 케이블 TV가 기존 지상파 드라마들과 결이 다른 의욕적인 작품들을 만들어왔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한국 드라마가 2000년대 이후 2010년대를 거쳐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먼저 케이블 TV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며 쌓아온 바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가 방영되면서 상파 독점이었던 드라마 제작 환경이 훨씬 더 다채로워졌으며, 기존 지상파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독창적이면서도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이 대거 방영되었죠. 또한 배우 캐스팅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 지상파의 경우 특히 언제나 같은 문법과 패턴에 같은 배우를 기본으로 드라마를 기획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 케이블 TV는 배우 유명세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기획에 맞춰 배우를 섭외하고 있죠. 후지와키 씨는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출연했던 주요 배우들이 나이 들어서도 등장해 비슷한 배역을 몇 번이든 계속 맡곤 한다면서 이것이 시청자 이탈을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제작비를 댄 스폰서를 배려한 작품만 만드는 일본과 한국은 기획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죠. 이처럼 투자 규모의 차이도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수준 차이를 낳고 있는데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드라마 제작비는 한국 드라마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지만 한참 전 역전되었죠. 일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재작년 기준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평균 2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반면 일본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3억엔에 그쳤습니다. 후지와키 씨는 OTT 전성시대인 현재 한국 드라마는 미국 작품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해외 일각에서는 최근 상승세를 탄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후지와키 씨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애니메이션을 제외하면 영상 콘텐츠, 특히 드라마에서 일본이 금세기 내 한국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생각인 일본인들도 있죠. 그중 대표적인 한 명으로 한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야마다 다카유키 일본 배우입니다. 그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에 밀리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본 드라마 제작진과 출연진이 한국보다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견해를 밝혔었죠. 야마다는 자신이 출연하고 기획에도 참여한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가 일본적 소재로 해외에서 제법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며 배우들의 연기나 촬영 편집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일본 컨텐츠는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리고 최근 한국의 OTT 플랫폼 하차가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죠.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애니메이션까지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 대항하는 국내 토종 OTT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설립 11년을 맞은 화차는 2022년 2월 기준 누적 투자액 590억 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최근 설명했는데요. 박 대표는 2014년 일본에 진출했다. 진출 첫 해에는 영화, 이후 드라마로 진출했는데 구독 잔존율은 한국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일본 외 국가로 글로벌 론칭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표는 글로벌에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우리는 신작 의존이 아닌 구작의 가치를 살리고 소개하는 데 자신이 있다며 K-콘텐츠의 글로벌 플랫폼 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 말했죠. 이어 타 사업체가 대형 신작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K-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리 지속 가능한 K-콘텐츠의 가능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